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은 두려움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떤 확증이나 보수 없이도 모험을 걸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상담소에서 오늘도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너무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 하는 소리를 내면서 헛기침도 하게 되는 목 이물감을 유발하는 인후두 역류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목 이물감은 누구나 한 번씩 좀 느끼죠. 네. 그리고 저희 건강상담소에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목 이물감에 대한 불편감 종종 호소하시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인후두 역류 질환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목입니다. 예,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이지 나오거나 걸려 있으면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인후두, 목 부분에 무언가 걸려 있어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기침이라든지 속쓰림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양방에서는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호소할 때는 그냥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을 통칭해서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하게 목에 걸린 듯한 느낌. 네. 이렇게 저희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 목 이물감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요. 사실 호소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걸려 있다, 이물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가래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언가가 목을 콕콕 쑤시기도 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다. 그런데 목에 있어서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또 크게 호소하는 게 무언가 뱉으려고 하는데 잘 뱉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 잘 뱉어지지 않아서 계속 목에서 음음 소리를 내는 것으로 증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그냥 지끈지끈 아프다, 쑤시듯이 아프다, 빠개지듯이 아프다, 그냥 멍멍하니 아프다. 하나의 이제 각자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발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똑같이 그냥 크게 이물감, 매핵기, 무언가 가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후두 역류 질환은요, 목 이물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가래가 있는 느낌이고요. 크게 이제 뱉어지기도 하고 잘 뱉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무언가 걸려서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목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통증은 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역류성 식도 질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 질환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담이다. 그 다음에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해서요. 대부분은 이제 스트레스, 울화, 우울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위산이 역류하면서 목에 가래가 끼고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물이 넘어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식도괄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산이 역류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에 가래가 끼고 목 이물감을 동반하는 인후두 역류 질환. 박사님, 인후두 역류 질환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가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도괄약근 자체가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내려보내고 식도괄약근이 꽉 조여져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하면 역류하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소화불량과 과식입니다. 식도 밑에 위장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과식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부풀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위로 역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매핵기, 인후두 역류 질환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와 울화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대부분 뭐가 신경 쓰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 때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침인지 매핵기인지 뭔가 이물감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썼는데 이게 계속해서 목에 이물감, 기침 가래가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핵기라든지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 번씩 콕 쑤시거나 등이 아프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무언가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위, 소장, 대장으로 항문으로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장에 변이 가득 차면 그게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겠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과 함께 인후두 역류 질환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노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도괄약근도 약해지고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대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 70이 높아갈수록 무언가 재미있는 일보다는 우울감이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반복이 되면서 이 인후두 역류 질환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는데요. 한방에서는 과연 목 이물감을 동반하는 인후두 역류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식도의 운동장애나 괄약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괄약근이 약하다는 것은 근력 자체도 약합니다. 그러면 식도의 괄약근이 약하면 항문의 괄약근도 약해지는 거고요. 우리 몸의 이제 근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 근을 힘을 주관하는 게 이제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와 식도, 간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조금씩 추천을 드려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과식과 소화불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환자들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으면 과식입니다. 예, 또 하나 내가 뭐 배고프지 않는데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체중이 늘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뭐 적정 체중이다, 배도 적절히 약간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음식을 계속 먹는데 예, 복부가 자꾸 나온다, 체중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식이고, 소화불량의 개념도 내가 운동을 하고 일을 계속하면 아침을 먹고 나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점심이 되었을 때 배가 고파야 됩니다. 예, 배가 고프지 않은 것도 같이 소화불량 증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과식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맥을 보아서 보법과 이제 사법으로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와 우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한숨을 쉬거나 예, 가슴을 두드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게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하늘을 보게 되면 공기는 보이지 않죠. 예, 이게 이제 기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진을 했을 때 조직의 검사상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침치료,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가슴과 목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체질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와 우라에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변비입니다. 예, 변비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잘 먹으면서 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 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음식을 잘 먹는데 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위와 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요.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예,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장이 운동이 안 돼서 변이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복부를 보면 이제 복부가 차갑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반대로 위와 대장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서 변비를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노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가는 세월 앞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관리를 한다고 해서 뭐 60대가 뭐 50대처럼 살 수는 없겠죠. 예, 그냥 동료분들을 봤는데 그래도 좀 젊어 보인다, 몸 관리가 된 것 같다. 예,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예, 그래도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0에서 69세까지는 심장하고 이제 소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함께 하는 거고, 70에서 79세는 이제 비장과 이제 위장, 예, 그 다음에 80에서 89세는 예, 폐하고 이제 대장을 함께 치료하고 또 침치료. 그래서 뭐 70세, 72세인 분이 뭐 다리가 삐어서 왔다 그러면 다리 삔 걸 침을 놓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과 비위가 같이 약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요. 예, 심장과 이제 비위를 같이 보호하는 침치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삔 치료. 가령 보약을 지어도 뭐 치료약을 써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방에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한방에서는 인후두 역류 질환의 원인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 이물감과 인후두 역류 질환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첫 번째 이제 괄약근이 약한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종아리가 좀 미끈하거나 예, 항문에 예,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예,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와 우라, 예, 그래서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 사는 게 다 스트레스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라로 인해서 목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향부자와 귤피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아픈 곳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고 사위 상담입니다. 사위분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사위분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57세. 사위분이 57세세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위분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0 정도. 네, 몸무게는 70kg. 70kg 네,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말씀 서서히 해주세요. 네, 네, 사위가 다친 지는 5월 15일 예, 날 새벽 3시 한 20분 이 정도 돼서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거기가 그리스였어요. 예, 그래서 119를 불러서 그리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 모두 다 하고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가지고 온 약을 아마 6월 달에는 거기서 복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한국에 왔습니다. 예, 7월 4일 날.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놔서 7월 4일 날 한국에 와서 7월 12일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다음에 있다가 팔이 좀 시리다든지 두통이 난다든지 하면은 예, 신경외과로 올 것이 아니고 신경과로 가세요. 예, 이렇게 말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 들어온 게 오늘은 이제 한 4, 5일 됐어요. 네, 지금 상황은 그래 대학병원에 갈 날짜 도중에 마을 병원이라도 가서 그럼 혈류 검사라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거기도 별말 없고 LDL은 정상이고 예, HDL이 많이 낮다. 예, 그래서 그 의사 진단만 받고 또 집에 와서 있다가 이제 오늘 이래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리스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뇌지주막 혈류라는 병이랍니다. 네, 뇌지주막 혈류. 그 네. 진단을 받고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흘러오는 동안에 예, 몸의 변동 사항은 일단 냄새를 맡지 못하고 예, 아파트 단지에 밤이 되면은 그 보안등이 이렇게 켜져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다니는데 예, 이것을 많이 어둡다고 느끼면서 주저주저하고 막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하고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물에 빠진 듯이 물에 빠졌다 나오는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어를 얘기를 이래 주고받고 얘기하다 보면은 네, 아프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어가 한 2, 3초, 1, 2초가량 늦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를 뭐 예를 들면 오이, 뭐 호박 이런 거를 늘 아는데도 반찬에 올리면은 그거를
이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이래 하는데, 냄새 못 맡고 굉장히 성격이 과거에는 다르게 뭐 좀 예민해졌다가 아니고 아주 예민해진 거. 네. 어두운 데 못 가고 단어가 부실하고 냄새를 못 맡고 자고 일어나면은 흠뻑 그렇고 성격이 예민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때 보게 됩니다. 네. 보면은 우리는 위에 눈꺼풀하고 밑에 눈꺼풀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표가 난 듯 안 난 듯 이래가 보통 사람은 잠을 자는데 네. 이 사람은 위에 눈꺼풀이 완전히 커튼처럼 내려온 듯한 기분을 느끼는 정도로 내려와서 예. 잠을 잡니다. 예. 그래 지금 현재 가족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엄마로서 예. 걱정이 많이 돼서 내가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예. 지금 그 지주막하 출혈이 됐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는 재생 능력에 의해서 더 이상 출혈은 되지 않고 지주막하에 이상은 없고 뇌의 척수라든지 뇌혈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에 의해서 지금 그 전에는 냄새를 아주 잘 맡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냄새를 맡았죠. 예. 생선을 구우면 냄새 난다고 예. 방문을 닫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신김치 뚜껑을 열어도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냄새 맡고 본다 이런 경우는 이제 뇌의 신경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이제 신경의과로 진료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제 신경의과가 아니라 다음에는 이제 신경과로 진료를 받으라고 한 게 이미 신경의과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 피가 계속 새고 있거나 이제 이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그건 지금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 출혈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이제 신경들의 영향이 좀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잠잘 때 코 많이 곱니까? 네, 코도 좀 곱니다. 무호흡증도 순간적으로 생겨요? 무호흡증은 내가 잘 모르겠네. 나는 한 번씩 다녀오고 나는 부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밥도 잘 먹고 뭐 대변도 괜찮고 그런데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건 일단 그 말은 내가 잘 모르겠고 시원하게 보니까 말이 불평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에서 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부딪히거나 근데 이제 뇌는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혈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주막하에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부딪히면 무언가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후유증도 지금 뭐 검사할 만한 소견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안에 몸 안에 이제 어혈이 생기고 우리가 밤중에 넘어지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내 뇌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무언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체중은 1년 전이나 비슷하세요? 아닙니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찌는 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보실 때 사위분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보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한 7개월 만에 보는 그러면 7개월 전보다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네, 많이 찐 것 같습니다. 배도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배도 살짝 나온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그 눈꺼풀이 아마 처지는 것은 무언가 그 기운이 없으면 눈꺼풀이 더 처지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뭐 그것 때문에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예, 이제 냄새 맡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신경과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에 무언가 부딪히고 지주막과 출혈이 왔으면 이제 어혈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혈을 빨리 빼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어혈을 빼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어머님이 봤을 때 체중이 몇 킬로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대충요. 내가 볼 때는 한 7kg, 한 6, 7kg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체중을 줄여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따로 뭐 건강식품 지금 먹는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말 안 하니까 얘들이 그걸 엄두를 안 내더라고요. 예, 그건 뭐 우선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아프면 자꾸 뭐 식사고 뭐고 좋은 음식이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체중이 증가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맛있는 걸 해주지 말고 그 사위분이 먹고 싶은 걸 해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식사를 조금 적게 해서 저녁 식사를 적게 해서 체중을 원래 체중으로 좀 돌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다음 기억력이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억력이. 그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주막하 안쪽에 이제 뇌가 있기 때문에요. 예, 충격이 오게 돼요. 예, 그러면 냄새도 못 맡고 그 뇌신경에 영향이 오는데 이제 그건 체중이 적절히 되고 어혈이 빠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스트레스예요. 예, 지금 이제 부모님과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사위분이 이렇게 무언가 있을 때 불편한 걸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자기가 안고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안고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마음이 불편하면 심장에서 혈액이 잘 안 돌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는 침을 좀 맞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 있으니까. 얘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아, 예, 그러면 그건 침은 맞으러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불러주시면 듣겠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향부자, 향부자, 예, 복령, 향부자, 복령, 복령, 예, 감초, 복령, 감초, 예, 창출, 창출, 예, 귤피, 창출, 귤피. 예, 그런 걸 각 5g 해서요. 예, 예, 물을 1800cc 넣으시고, 물 18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예. 예, 저 오후에 한 5시쯤, 뭐 5시, 6시, 7시 편한 시간에 한 잔 예. 더 드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다리를 짚는데 발을 이렇게 디르면 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이 걸음 걷는다는 걸 내가 아는데 이 발이 땅에 확실하게 탁탁 닿는 느낌이 엄청 없답니다. 어느 쪽 다리가요? 양쪽 다리 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긴 양복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 아무도 모르지만 예. 본인이 뭔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안 되고 뭔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아. 여름에 반바지 입고 할 때는 그렇고 걷는 일이 거의 없고 잘 지금 집에서 잘 집안에 있는 운동으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제 힘보다도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딛고 하는 것이 다 뇌신경, 척수신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사위분이 목에서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서울에 와서는 내가 한 번씩 올라갈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거기에 있을 때하고 한국에 와서 하고 한 2개월 정도는 몸에 이물감이 생기고 두통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좋아진 듯 아닌 듯 이렇습니다. 목에 이물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통화하면, 그러니까 네. 이게 한숨 쉬거나 목에 이제 이물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의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거가
본인한테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이제 부담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먼저 풀어져야 돼요. 한숨은 잘 쉽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숨 쉬는 게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그 지금 지주막하 출혈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사위분이 한숨도 쉬고 좀 스트레스도 받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침 치료도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기억력이라는 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좀 세월이 가면 예, 그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57세 남성분의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셨죠. 향부자, 복령, 감초, 창출, 귤피, 이 뇌지주막하 출혈을 겪은 57세 남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인지 약재들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먼저 이제 지주막이라는 것은 뇌 안쪽에 보면 우리가 뭐 그 호두를 까서 보게 되면 호두 안에 호두 열매 안에 다시 얇은 막이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연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연막 바깥에 이제 지주막이 있고요. 그 지주막 바깥에 이제 경막이라는 예, 세 개의 막으로 뇌를 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예, 세 개의 막 중에 가운데 막이 지주막인데 이게 이제 뇌 척수액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출혈이 이제 되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약간의 이제 후각이라든지 운동에 영향은 좀 있는데 신경외과적으로는 치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온 원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사위분이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예, 혈관이라는 것은 피가 도는 거고요. 예, 피보다 더 우선적인 게 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날씨가 화창할 때, 동의보감에서 비유하면 날씨가 화창할 때는 기혈의 흐름이 좋고, 예, 우리가 뭔가 날씨가 흐리고, 예, 기분이 엉망일 때는 예, 혈액의 흐름도 안 좋아집니다. 예, 그러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면 예, 병원에 입원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데 이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가슴이나 스트레스의 문제로 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체질이 있고요. 그냥 가슴에 담아놓고 혼자 삭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삭히시는 분들은 무언가 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뭐 후각신경이나 다리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숨 쉬는 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향부자와 이제 복령, 향부자는 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예, 복령은 혈액에 이제 어혈을 빼주면서 이뇨작용에 의해서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고, 예, 감초는 심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완만하게 해주는 작용이고, 예, 창출은 지금 전에 비해서 체중이 한 5에서 7kg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내 몸에 식전과 어혈과 담음이 쌓여 있어서 이걸 제거하는 게 창출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귤피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약으로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 시간에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저 상담은 맞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네. 박사님하고 통화하고, 네, 그 네. 그대로 복용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더 있어서 네. 전화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통화지만, 네. 한번 또 자세한 상담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네. 연세 말씀해 주시겠어요? 58요. 58, 58세이시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해서. 누님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네, 58세시고요. 네.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십니까? 58에, 네. 몸무게는 48, 9? 왔다 갔다 해요. 158에 48에서 49kg. 네, 근데 네. 저번에 네. 야구 좀 살이 좀 약간 한 5, 600g 늘은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네네. 다 박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 박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 저번에 그 박사님 통화하고 처방 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먹고 난 한 3, 4일 되니까 제 예. 몸에 변화를 느끼겠더라고요. 예. 어딘가 모르게 막 그 편한 기분에다가 예. 눈을 제가 진짜 저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눈을 제가 좀 편하게 뜰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뜰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더 완전히 좀 더 진짜 이렇게 뭐 막 뻑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가래는 네. 입안에도 텁텁한 것은 솔직히 없어졌어요. 이거 박사님이 처방 준 거 먹고. 네. 근데 텁텁한 것은 됐는데 가래는 여전하거든요. 목에 가래가 있으세요? 가래가 항상 붙어 있어서 아침에 예. 캑하고 뱉으면 예. 약간 그런 우리 노란 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가래가 막 여러 번 뱉어야 돼요. 아침에만 그러세요? 낮에도 가래가 있어요? 낮에도 좀 붙어 있을 때는 붙어 있고 제가 예.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요. 지금 살림만 하세요? 뭐 일도 하세요? 근데 일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그때 지금 한부자하고 예. 감초하고 예.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복령이요? 복룡인가? 지금 예. 그게 지금 세 가지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 괜찮아요. 지금, 목에 그 이물감이 있는 게, 가래 있는 게 얼마나 되셨죠? 저 이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네. 본인 그냥 적성하고 본인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는 일은 맞아요. 맞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 하는 게 뭔가 어느 정도 재밌고 나는 그래도 네. 할 만하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받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할 만은 하시고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하시는 일이 육체적으로 좀 일이에요? 정신적인 일이에요? 두 그냥 개가. 다 복합해서 다 있어요. 예. 지금 따로 복용하시는 양약 있나요? 아니, 저 없어요. 네. 그때 제가 체질 때문에 네. 두 가지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잠하고는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한 잔 정도만 먹어요. 예. 오후에 마시면 좀 약간 좀 두 잔 먹으면 가슴 두근거리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가슴은 두근거리는 것은 없고요. 예. 그냥, 왜냐면 커피를 먹으면 소변이 자주 예. 마려워서 예, 예. 좀 안 먹고 제가 저녁에도 한 소변을 2번 아니면 3번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잠자는 것도 좀 불편해서 예. 가슴이 커피는- 답답하거나 집에서 간혹 한숨 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나요? 아니요. 저 그런 건 없어요. 아, 한숨 쉬고 가슴 답답하고 이런 거는요? 네네네. 아, 가슴이 아팠던 적도 별로 없고요. 가슴이 한숨보다 좀 두근거려서 한번 예. 진료를 받은 적 있었는데 예. 막 저도 모르게 막 뛰어가지고 예, 예. 근데 뭐 이상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 예.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막 가슴이 뛴다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막 눈이 뜨겁다 불난 느낌이다 예. 뭐 입에서 좀 저기 하면 막 열이 후후후 나는 느낌 예. 그런 거 근데 일단은 저번에 박사님이 처방 주신 것 같고 제가 소변 볼 때도 따끔거리면서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좋아졌고 저는 보편적으로 지금 다 좀 좋아졌거든요. 예. 그게 지금 뭔가 불편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집에서고 사무실에서고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무언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냥 내가 담아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나만 네네. 참고 지나가면 뭐 가정도 조용하고 사무실도 조용하고 이런 그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저는 어떤 적이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보편적으로 좀 약간 참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제 생활이 좀 그래서 예.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 좀 약간 몇 번 참다가 원래 참는 성격이 좀 못 되거든요. 확확 그냥 내주는 성격이어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배려를 좀 하면서 조금 참기는 해요. 예. 이제 그런 게 속으로 앉는 성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앉는 성격이면 그걸 견디면서 사는데 이제 네. 뭐 한 뭐 10번 중에 뭐 대여섯 번은 예를 들면 그냥 이야기하고 이건 또 내가 하면 너무하니까 그냥 참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쌓이면 지금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쌓이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숙제나 레포트 같은 거 네. 미리미리 하시는 체질이 있어요. 저는 좀 미리 레포트 같은 것도 좀 미리 예, 미리 그러니까 딱땅해서 안 해요. 예, 그렇죠. 미리 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간하고 심장이 콩알만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때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숙제는 해야지 하면서도 노는 게 재밌으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본인은 잘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건 해야 되려는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미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준비하려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네네. 거라 그러면 네네네. 본인이 뭔가 부담이 많이 쌓여, 왜냐면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재밌는 거 있어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덜 놀고 했단 말이에요. 예, 네네. 그게 이제 내가 인생 사는데도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이 힘이 들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 해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 네네네네. 증상이 뭘로 나타나면 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은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아마 전에도 그 말 했었던 것 같은데 눈에서 불 난다고 했을 때 네네. 만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잖아요. 네. 예, 만화 보면 얼굴 몸에서 내 몸에서 분노가 이끄는 걸 만화 작가가 뭐요? 눈에 표현을 하잖아요. 이글거리고, 예. 예,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본인이 내가 무언가 이 상황은 견디고 넘어갔는데 눈에 반응한다, 목에 반응한다. 그거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눈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목에 이물감이 없어져야 돼요. 간장에 화가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네네. 거기에다가 청피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청피요. 제가 예. 지금 먹고 있는 거에다가 예, 청피. 예, 청피. 네네네네. 네. 그거 해서 네네. 그 목에 가래가 없어지고 할 때까지 2개월 더 복용하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네. 아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아래가 이제 뭔가 가렵고 따끔거리서 가면 염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무언가 균이 있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본인은 거의 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저는 깨끗하다고 하던데.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가 불편하면 여성분들은 눈으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난소라든지 월경을 조절하는 게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 마음이 머리가 뭔가 힘이 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예, 본인은 일을 딱딱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주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럼 본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일이 네, 말할 수도 화나지만- 없고. 화나지만 참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렇잖아요. 그냥 그분은 네.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고 네. 본인은 그냥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고 숙제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본인은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책임감에 의해서. 네네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피 추가하면 얼굴에서 눈에서 불 나는 것 아래가 뭔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거 이게 더 빨리 좋아질 겁니다. 이거 그러면 박사님 가래까지 다 포함돼요?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교수님 요거 추가해서 제가 예. 저기 다리 먹어보고 이게 혹시 그냥 그 박사님 이거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돼 아니면 그냥 본인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차가워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 왜냐면 본인은 네네. 본인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네. 본인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일 함께 하세요? 네, 함께해요. 예, 여러 명이서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잘하고 꼼꼼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좀 그것 때문에 저는 박사님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는 솔직히 많이 없는데 예, 이제 가정에서 예. 이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보니까 예, 그 환자분 자기 그런 게 주장이 있어가지고 막 우기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좀 제가 예,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은 본인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돼요. 예, 뭐 예를 들면 네네. 예,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없고요. 예. 그냥 회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네. 갑자기 회가 생각난다 그러면 그거 가서 무조건 드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한방차도 본인이 시원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시원하게 드시고요. 네네.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한데 따뜻하게 먹고 그냥 본인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예, 그거라도 본인 마음 편한 대로 해야지. 예, 네. 그것까지 딱 정해주면 본인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네네. 네, 저는 좀 따뜻하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꼭 렌지에다 데펴가지고 먹어요. 예,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뭐 거기 네,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고 바쁘니까 그 일일이 네네. 데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박사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하게 먹으면 더 빨리 네. 좋아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제가 감사드려요. 왜냐면 네. 너무 우연치 않게 방송을 접해서 네.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이거 먹고 저도 많이 조금 좋아져서 네네. 네, 좋아요. 아, 도움 많이 되셨다니까 저희도 너무 네네. 뿌듯하고요. 네, 네네.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개월 후에는 꼭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58세 여성분의 안구 건조증 그리고 목 이물감에 대한 진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가 있죠. 향부자, 감초, 복령, 청피.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예, 지금 앞에 분하고 똑같이 이제 향부자, 감초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네. 예,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 혼자 일을 할 때는 혼자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은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 일만 하면 딱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뭔가 하면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슬렁슬렁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잊어버리고 하다가 보면 예, 꼼꼼하신 분이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오늘 목에 인후두 역류질환, 매핵기를 이야기한 거 있고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때 눈에서 불이 난다고. 불이 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간장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눈이 화가 난 눈이 됩니다. 그냥 우리 보면 눈을 봤는데 화가 났다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체질이고 어떤 데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때는 따뜻하게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거기서도 스트레스는 조금씩 있죠.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은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먹는 거라도 내 마음대로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예, 그래서 먹는 것이라도 그래서 한방차도 그냥 이 경우에는 뭐 특별히 미지근하게 먹어도 상관없고 시원하게 먹어도 상관없고 따뜻하게 먹어도 상관없고 본인 상황대로 드시면 되는 거고 예, 향부자와 감초는 이제 가슴에 기와 우라를 풀어주고 이제 심장을 조절을 하고 예, 복령은 피를 막게 해주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고 예, 마지막에 이제 청피를 부른 것은 정말로 간장에서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합니다. 예, 그래서 부글부글 할 때 남성분들 이렇게 뭐 막 물건 던지고 때리고 이제 이런 분이 있고요. 예, 자기 몸에서 이글이글 타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화가 나면 이제 무섭게 되는데요. 그 전조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장에 이제 화를 꺼주는 게 청피라서 청피를 추가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건강 고민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